성광밴드 2분기 영업이익은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신규 수주가 52%나 급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2020년 8월 12일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억 원어치의 최첨단 AI 칩들이 막 빽빽하게 들어찬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내부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그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이 칩들이 쉴 새 없이 연산을 처리하면서 뿜어내는 열기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의 파이프 이음새 하나가 수압을 못 견디고 터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우,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천문학적인 가치의 서버가 순식간에 다 망가져버리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이 바로 이 거대한 산업 설비에 파이프랑 파이프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필수 부품, 그 피팅을 제조하는 성광밴드입니다. 네, 관이음새라고도 하죠. 네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현재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보여주는 과거주표, 그러니까 실적은 약간 주춤한 반면에 미래의 먹거리를 의미하는 수준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 실적이랑 수주는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번 성광밴드의 데이터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표면적인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이 거대한 인프라 시장에서 대체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한번 쫙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할 리포트가 단순히 숫자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왜 이런 괴리가 발생했는지 그 기저의 원인을 아주 세밀하게 짚어내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의 성적표인 2분기 실적 데이터부터 바로 짚어보죠. 그 매출은 늘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641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자체는 분명히 성장을 한 거죠. 10%면 꽤 올랐네요. 근데 이익이 문제라는 거죠? 네, 영업이익이 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7%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5.6% 수준이었고요. 아, 역성장을 했군요. 당초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평균 영업이익이 119억 원이었는데 이걸 한 16% 정도 밑돈 거죠. 명백한 실적 미스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매출이 10%나 늘었는데 손에 쥐는 이익이 줄었다는 건 결국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 쪽에 큰 변수가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성광밴드는 철강 소재 다루는 무거운 제조업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마진을 그렇게 깎아먹은 건가요? 핵심은 판매 관리비, 그중에서도 해상 운임의 급격한 상승에 있습니다. 아, 배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요? 네네. 최근에 그 글로벌 물류 병목 현상이나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해상 운임이 엄청 요동친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성광밴드가 만드는 이 금속 피팅이 워낙 무겁고 부피가 커서 수출할 때 무조건 배를 타야 하거든요. 아, 비행기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물류비 변동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수익은 냈는데 배에 싣고 바다 건너 보내는 운송비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이익률이 깎여나간 거죠. 약간 그 식당에 손님은 꽉 차서 매출은 대박인데 배달비가 너무 올라버려서 사장님이 가져가는 마진은 확 줄어든 그런 느낌이네요. 아,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철강 부품, 무거운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유독 이번 분기에 이익률 둔화가 컸다는 건 단순히 운송비 오른 거 말고도 그 배에 대체 어떤 제품을 실었느냐? 이 믹스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하십니다. 제조업에서는 보통 그걸 믹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번 리포트에서도 그 제품 믹스 변화를 마진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는 제품 중에서 소형 카본, 그러니까 좀 규격화된 소형 탄소광 제품 비중이 유독 늘어났어요. 아, 마진이 좀 적은 제품들인가요? 맞아요. 성광밴드가 원래 부가가치 아주 높은 특수 합금이나 극저온 견디는 대형 피팅도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적게 남는 범용 소형 제품이 많이 수출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마진을 확 끌어내린 거죠. 아하,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럼 이번 실적 미스는 성광밴드 기술력이 떨어졌다거나 제품 결함 때문에 고객이 도망간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글로벌 해상운임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매크로 변수랑 일시적인 제품 믹스 변화가 그냥 겹친 거네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실적 하락을 기업 펀더멘탈 훼손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진짜 철저히 분리해서 보셔야 해요.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마진 압박으로 해석하는 게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분석이거든요. 투자하다 보면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는 늘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큰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큰 물줄기 이야기 바로 해보죠. 현재 실적은 운임비 때문에 주춤했는데 미래 실적을 담보하는 수주 데이터는 진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리포트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할 핵심 데이터인데요. 2분기 신규 수주액이 한 760억 원 내외를 기록했어요. 오, 760억 원이요? 네, 이게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무려 52%나 급증한 수치거든요. 와, 52%요? 엄청나네요. 더 놀라운 건 지역별 비중이에요. 현재 성광밴드 전체 수주랑 앞으로 공장 돌려야 할 일감인 수주 잔고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 내외에 달합니다. 60%요? 완전 미국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네요. 철저하게 미국형 물량이 전체 성장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죠. 오, 근데 잠깐만요. 저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방금 전까지 해상 운임이 너무 비싸서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운송비 비싼 미국 시장에서 수주가 52%나 늘어났으면 이거 오히려 팔수록 손해보는 수익성 악화의 늪으로 더 깊게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하죠?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물량이 향하는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요? 여기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으로 가는 그 엄청난 수주 물량의 3분의 2가 과거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설비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네, 데이터 센터요. 아니,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 꽉 차 있는 데이터 센터에 쇳물로 만든 무거운 금속 피팅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량으로 필요한 건가요? 원인은 딱 하나, 열 때문입니다. 아, 열? 과거 데이터 센터는 그냥 에어컨 바람으로 서버시키는 공랭식이 주류였잖아요. 근데 AI 시대로 오면서 이게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엔비디아 최신 고성능 AI 칩들이 서버렉에 빽빽하게 꽂혀서 돌아가면요. 여기서 나오는 열은 공기 흐름만으로는 도저히 식힐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아, 그래서 로세 막 액체로 식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차가운 액체를 파이프에 통과시켜서 직접 열을 식히는 거대한 수랭식 냉각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아, 액체가 서버 사이사이를 막 돌아다녀야 하니까 결국 엄청난 규모의 파이프라인 설비가 필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냉각수 배관망이 쫙 깔려야 되거든요. 이 수많은 배관을 꺾고 연결하고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면서 단 한 방울의 누수도 없이 꽉 잡아주는 핵심 부품이 바로 성광밴드의 피팅인 거죠. 와, 이거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전통적인 금속 제조업체가 옛날에는 막 중동 사막이나 심해 유전에 거친 파이프를 이었다면 이제는 실리콘밸리 AI 데이터 센터 내부의 냉각 혈관을 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너무 좋네요. 냉각혈관. 오일가스 기업에서 AI 수혜주로 이렇게 조용히 변모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증명된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AI 관련주라고 하면 보통 칩 설계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화려하게 조명받잖아요. 근데 이면을 보면 이런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 투자가 무조건 강제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낙수 효과가 바다 건너 한국 굴뚝산업의 52% 수주 급증이라는 명확한 팩트를 찍히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실적 미스라는 장막을 딱 걷어내면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롭고 구조적인 메가 트렌드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야,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은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찜찜한 불안 요소가 하나 있어요. 관세 리스크요. 아, 관세.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철강 관세 엄청나게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50%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수주가 폭발해도 50% 세금 떼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50% 관세를 제조사가 부담하면 당장 다 적자 날 겁니다. 근데 이번 리포트 펀더멘털 분석을 보면 그게 기우에 불과하더라고요. 왜죠? 놀랍게도 이 50% 철강 관세 부담을 성광밴드가 떠안는 게 아니라요.
물건사가는 미국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가 관세를 대신 내준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미국 고객사면 그냥 관세 없는 미국 철방회사 부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광밴드가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갑의 위치? 그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광밴드가 오랜 시간 구축해온 과점적 지위랑 레퍼런스의 힘입니다. 아, 레퍼런스? 산업용 피팅, 특히 막 수백억 달러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나 고압가스 다루는 플랜트에 들어가는 부품은요, 동네 철물점에서 사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터지면 끝장인데. 네, 미국 기계기술자학회 같은 까다로운 국제 인증 다 통과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수십 년간 극한 환경에서 고장 없이 작동했다는 현장 납품 기록, 이게 절대적인 진입 장벽이에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정도 물량을 완벽한 품질로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광밴드 포함해서 극소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아예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미국 회사 거 쓰고 싶어도 물량이 안 되거나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면 검증된 피팅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자국 내에는 그거 단기간에 맞춰둘 공급망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대안이 없네요. 네, 대안이 없으니까 50% 관세를 기꺼이 물고서라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우위를 성광밴드가 쥐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만드는 진정한 프라이싱 파워입니다. 와, 고객사가 관세를 부담한다는 건 진짜 성광밴드 기술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명서네요. 그럼 이런 독보적 지위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좀 기다리고 있나요? 데이터 센터 말고 기존 주력 산업 상황도 궁금하거든요. 하반기 전망도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가 대기 중인데요. 우선 3분기부터 미국 LNG 프로젝트 관련된 피팅 견적 요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LNG요? 네,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이슈 때문에 북미 중심으로 대규모 LNG 터미널 증설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고압 배관 필수 부품이니까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LNG 설비도 데이터 센터 못지않게 고압 견뎌야 하니까 완전 성광밴드 안방이겠나요? 다른 쪽은 없나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중심에 있는 원전 모멘텀도 가시화되고 있어요. 아, 원전. 국내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관련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잡히기 시작할 걸로 분석되고요. 그리고 시장 이목이 확 쏠려 있는 그 체코 원전 프로젝트, 거기서도 하반기에 초도 수주 물량이 발생할 걸로 기대됩니다. 체코 원전까지요? 원전 역시 최고의 안전성이랑 국지 인증이 무조건 필수인 분야잖아요. 여기서도 과점적 지위가 또 빛을 발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에 북미 LNG, 거기다 국내외 원자력 발전까지? 옛날에 무슨 조선업 하나 사이클만 쳐다보던 때랑 다르게 완전 다방면에서 강력한 동력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네, 포트폴리오가 완전 다변화됐죠. 그럼 우리 리테일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래도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마음 흔들리기 딱 좋잖아요. 이게 인프라랑 플랜트 산업 특성을 꼭 이해하셔야 해요.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발주가만 몇 달씩 지연되거나 일정 조정되는 변동성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죠. 덩치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분기 실적 하락이나 특정 발주 지연 뉴스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되고요. 건설적인 장기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합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방향성이 꺾였나? 원전 확대하는 메가트렌드가 아직 유효한가? 이런 큰 틀의 변화를 분기별 수주 데이터로 추적하는 게 훨씬 이성적인 접근이죠. 방향만 명확하면 속도 조절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니까요. 아, 산업의 큰 시계를 보면서 펀더멘털을 점검하라는 조언이시군요. 자, 그럼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밸류에이션, 이 가치평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리포트 보니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는 기존 4만 원에서 37,000원으로 8% 정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8월 11일 기준 현재 주가가 27,350원이죠. 네네. 목표가 하향은 이번 분기 실적 미스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업 가치 재는 잣대 자체를 아예 바꿨다면서요. 아, 그걸 캐치하셨군요.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 상징적인 변화가 딱 그 대목이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적정 가치 산출하는 모델을 기존 PBR 방식에서 PER 방식으로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오, PBR에서 PER로요? 네, 구체적인 수식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1주당 순이익,
즉 선행 EPS 1,774원에 21배라는 멀티플을 곱해서 37,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낸 거죠. 여기서 그 용어들을 좀 직관적으로 풀어볼게요. 보통 PBR은 회사가 당장 문 닫고 공장이나 땅 같은 거 다 팔았을 때 얼마 건지냐, 그러니까 청산가치 볼 때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반면에 PER은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냐, 이 수익 창출 능력을 보는 지표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자산 중심 잣대에서 수익성 중심 잣대로 바꿨다는 건 애널리스트가 볼 때 이제 이 회사는 그 불확실한 보릿고개 다 지나고 돈을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체력을 완벽히 회복했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딱 그 의미예요. 과거 그 조선업이나 해양 플랜트 불황기 때 에너지 사이클 바닥 칠 때는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이 버는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장 설비라는 순자산 가치, 즉 PBR 말고는 주가 하방을 방어할 논리가 없었어요. 아, 슬픈 시절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데이터 센터, LNG, 원전 이렇게 다각화된 전방 산업 수요가 막 터지면서 실제로 강력한 이익 창출 국면에 진입을 해버린 겁니다. 야, 근데 그 선행 EPS에 곱해준 21배라는 멀티플 있잖아요. 전통적인 제조업체한테 PER 21배 주는 건 프리미엄을 상당히 높게 쳐준 거 아닌가요? 그 21배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이 진짜 중요해요. 리포트 보면 이 21배가 과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성광밴드가 가장 찬란했던 안정적 성장기 누렸을 때의 평균 PER이거든요. 아, 그때 그 슈퍼사이클 때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배 만들고 해양 플랜트 쏟아지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이클 때죠. 애널리스트가 현재 이익 체력에 그 과거 황금기 멀티플 21배를 다시 적용했다는 건요. 지금 벌어지는 AI, 원전, LNG 사이클이 과거 그 거대했던 호황기 못지않게 강력하고 구조적이라고 딱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목표 주가라는 숫자 자체는 8% 미세 조정됐지만 기업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버티는 기업에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레벨업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거 주가 하향 조정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실망할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모델이 진화했다는 이면의 시그널을 읽어내야겠네요. 이게 진정한 심층 분석의 묘미 같습니다. 네, 데이터 뒤에 숨겨진 애널리스트의 진짜 의도랑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내는 게 리테일 투자자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무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요즘 글로벌 스탠더드 투자에서 무조건 봐야 하는 ESG 경영 현황이요. 아, 네네. 보통 이런 중후장대 제조업체들은 그 환경, 온실가스 감축 이런 쪽만 신경 쓰기 마련인데 성광밴드 리포트 보니까 다른 쪽에서 좀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리포트 후반부에 명확한 팩트로 나와 있는데요. 성광밴드는 특히 S, 즉 사회 부문에서 지역사회랑 엄청 밀착된 공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활동들이죠? 단순히 기부금만 내고 마는 게 아니라요. 공장 위치한 지역 초등학교에 교내 시설 개선 자금이나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양산 지역 독립공원 조성할 때도 거액을 모금해서 후원했습니다. 아, 지역사회에 꽤 진심이네요. 게다가 국제구호개발 NGO랑 희망나눔 학교 협약도 맺어서 소외계층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하게 돕는 결연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죠. 이야, AI 시대를 여는 최첨단 칩에 열을 식혀주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온기는 또 따뜻하게 지켜내고 있었네요.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생 인프라까지 챙긴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 이면에 있는 이런 펀더멘털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로 살펴본 성광밴드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2분기 실적은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일시적인 이익률 하락을 겪었지만 북미 AI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수요를 등에 업고 신규 시주는 52%나 급증하며 강력한 펀더멘털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하반기에는 미국 LNG 터미널 증설과 체코 등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라는 다각화된 수주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어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분석됩니다. 셋째, 50%의 살인적인 미국 철강 관세마저도 고객사에게 전가할 수 있을 만큼 대체 불가능한 국제 인증과 레퍼런스를 갖춘 탄탄한 산업 내 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의 사막과 거친 바다의 심해 유전을 묵묵히 잇던 이 전통적인 철강 피팅 제조 기업이 이제는 고도로 정밀한 실리콘밸리 AI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화려한 테마주들의 뉴스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이 무겁고도 단단한 구조적 변화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 철학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청취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